이런 걸 왜 가져왔어? 그래도 사돈어른 처음 뵙는 자리인데 우리가 뭐 드릴 게 있어야지. 엄마가 그래도 손맛은 끝내주잖니. 엄마가 힘들까봐 그러지. 이런 게 왜 힘들어? 사돈어른이 좋아하시면 10번이라도 해다 줄 수 있지. 그렇게 엄마는 힘들게 음식을 가지고 오셨지만 처음 부모님을 마주한 시부모님들의 반응은 참 뭐랄까 애매했네요. 어머, 이걸 직접 담그셨어요? 아우, 요새 서울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그냥 마트에 있는 거 사다 먹지. 시골은 아직도 이렇게 다 하시나 봐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속은 웃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한술 더 떴어요. 아, 맞다. 언니네 집이 논산이라고 했죠? 요즘 거기 땅값은 얼마나 해요? 서울이랑은 비교도 안 되죠? 그때 저희 아빠가 멋쩍은 듯 한마디 하셨어요. 뭐 땅값이야 서울 따라가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논산 살기는 좋아요. 라고 하시는데 시어머니가 거기다 대고 한마디 하셨죠. 그럼요. 서울은 복잡하고 숨 막혀요. 근데 또 자식들 결혼할 땐 서울에 같이 살면서 도움되는 집안이 참 부럽더라고요. 요즘은 서로 윈윈해야 하는 시대잖아요. 그 말을 듣고 딱 느껴지더라고요. 애초에 시어머니는 저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구나 말이에요.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같이 있으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가 물었네요. 오빠, 아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넘겨. 우리 엄마 원래 저래. 그리고 너한테 뭐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우리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나한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좋은 날 앞두고 괜한 걸로 씨름하지 말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앞두고 괜한 걸로 말 나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다음도 있었네요. 상견례가 끝이 나고 며칠 뒤였어요.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소라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너희 집 혹시 뭐 서울에 아파트 하나쯤 있는지 물어보시더라? 혹시나 아시는 것 같아. 그걸 왜 물어봐? 아니, 요즘 신혼집 전세금도 많이 들잖아. 우리 집도 뭐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서로 윈윈하는 게 좋지 않냐? 이 말을 들으니까 상견례 때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다시 생각나더라고요. 서울에서 도움이 되는 집안이 부럽다 라고 말이에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의미 있었던 말이었던 거죠. 오빠, 나 전세금 거의 다 내 돈으로 할 수 있어. 오빠네 집에서 보탠 것보다도 훨씬 많아.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무 다 책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지. 솔직히 네가 모은 거 제외하고 우리 집에서 그냥 좀 니네 집에 기대라는 걸 할 수도 있잖아. 나중에 애 낳고 육아하려면 너희 집안 도움도 필요할 텐데.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왜 자꾸 듣는데 오빠네 집에서 우리 집을 깔본다는 생각이 들지? 그리고 육아는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언제 깔봤어. 그냥 말하는 거지. 그냥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솔직히 시골에 사시는 양반들이랑 서울에서 공직생활 하던 우리 집안이랑 같냐. 그러니까 엄마도 그런 소리 하시는 거지. 원래 결혼이 다 현실이잖아. 너무 서운했지만 다툼이 있고 나면 남편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그때는 결혼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네요. 그리고 저희는 결혼을 했고 주말에 시댁을 놀러가는 날이 되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와는 맞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서 그런지 시댁에 가는 게 왜 이리 껄끄럽던지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남편의 부모님이니 더욱 살갑게 노력해 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빈손으로 가기 뭐해 직접 만든 반찬 몇 가지를 챙겨 들고 가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딱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이거 네가 한 거니? 네, 조금씩 만들어 봤어요. 어머님 나물무침 좋아하신다고 해서. 보고 배운 게 이거라 그런지 너도 시골애구나? 네? 아니, 요즘 누가 이런 걸 해먹어? 하긴 근데 며느리는 며느리 다워야 하니까 여기다 둬라.
그래도 다음부터는 해오지 마. 촌스럽게 누가 이런 걸 다 해먹니? 상견례 때 너희 엄마가 준 장이랑 반찬 처리하는 것도 곤혹이었는데 이런 거 싸우지 마. 난 내 입맛에 골라 먹는 반찬집 있거든. 그 말을 듣는데 숨이 막히고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네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요. 아,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그냥 올게요. 사오는 했지만 애초에 이런 것을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결혼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냥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을 많이 해보려고 했고 최대한 분란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말 끝에 제가 만들어 온 반찬을 개수통 옆에 툭 던지셨어요. 간도 보시지 않고 입도 대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민망한지 아침부터 이걸 좋아하실 거라는 생각에 제 손이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올 때 그냥 케이크나 하나 사와라. 이런 거 냄새나게 해오지 말고. 그 말을 듣고 아침부터 시어머니가 좋아할 거라는 생각을 한 제 자신이 안쓰러워 눈물을 참고 있는데 신우이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언니, 이제 결혼했으니까 시골 가는 일인 좀 없겠네요? 아니요,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은 가야죠. 자주는 못 가도 엄마 아빠 뵈야 하는데. 어머, 언니는? 결혼하면 남편 식구한테 더 신경 써야죠. 친정이야 그냥 가끔 전화드리면 되는 거고. 그래도 그건 아니죠. 난 그래서 남자 만나도 시골 남자는 안 만날 거야. 매번 무슨 날이면 시골에 내려가야 하는 거 그것도 곤욕이잖아. 안 그래 엄마? 오빠는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시골 여자를 만났대? 그러게나 말이다. 요즘 도시 여자들이 세고 셌는데 어쩌겠니? 그게 네 오빠 운명이지. 그래도 소라 네가 시골 출신이어도 외관상 보기에 촌스럽다거나 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솔직히 그 은근 시골 애들 촌티 못 버는 거 알잖아. 너는 서울 생활 오래 해서 그런지 그런 티는 안 나. 언니 뭐 성형한 거 아니죠? 시골 티 먹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 언니가 이렇게 촌티가 없으니 의심스러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 상견례 때는 사돈 어르신을 보면 딱 봐도 시골 사시는 분들 같았는데 언니는 왜 이렇게 다르나 하고 말이에요. 신우이가 헛소리를 해도 정말 옆에서 제지하는 사람 한 명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나지막히 미소를 띄우시며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셨고 저만 바보되는 느낌에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어요. 언니, 농담인 거 알죠? 농담이라 참 듣는 사람 생각 못 하시네요. 이 말을 듣는데 순간 내가 진짜 결혼을 잘못했구나 싶었네요.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싶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말만 저렇게 하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애써 참게 되었어요. 그러나 계속 기분이 좋지 않아 그 자리를 파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있는 자리니 애써 같이 둘러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한 소리 하시더라고요. 소라야, 너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나이도 있잖아. 빨리 낳고 키워야지. 맞아. 새언니, 안심하긴 일러요. 요새 35살만 돼도 노산이라고 하는 판에 언니는 노산이 지났잖아. 적어도 시집을 왔으면 대는 이어야 하는 거 알죠? 아니, 우리 딸이 이렇게 말을 잘했어. 역시 똑소리 난다. 그래, 너 언제 가질 거니? 어머님, 저 아직 회사 다니고 있어서요. 조금 더 생각해보고 얘기 나눠보려고요. 회사도 좋지만 여자는 임신할 때를 놓치면 안 돼. 누가 누굴 위해서 이 말을 하겠어. 내가 너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다.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진짜 생각을 하시면 제 앞에서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집에 돌아오는 길 참다 남편에게 한 소리를 하게 되었죠. 나 어머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불편해. 결혼하자마자 애기 얘기부터 하시고 너무 부담스러워. 그거야 엄마가 널 아끼니까 하는 소리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지난번 상견례 때부터 왜 이렇게 예민해? 예민이라니, 이건 기본적인 존중이지. 솔직히 나 어머님한테 존중받는 느낌 안 들어.
아가씨도 그렇고 말이야. 서글서글하니 넉살 좋고 엄마한테 잘할 것 같아서 결혼했더니 네가 이럴 줄 몰랐다. 남편은 그 한마디를 하고 돌아 눕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고 벙졌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네요. 회사에서 과장에다가 일도 만만치 않아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여유가 없었거든요. 야근도 많고 실적도 실적 나름대로 압박도 컸고요. 그렇다고 나이 먹어 결혼했다고 갑자기 커리어는 포기하기 싫더라고요. 나름 제 손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거니까 말이죠. 아이 낳기 전까지는 해볼 만큼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럼에도 이게 맞는 결혼인가 싶었죠. 소라씨, 남자들은 다 똑같아. 원래 결혼하면 더 효자되고 그렇다니까. 시어른들도 얼마나 얄미운지. 우리 소라씨가 너무 드라마만 봐서 고부 사이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구나. 그냥 그러려니 해. 이 남자 저 남자 쳐다봐도 남자는 진짜 다 똑같거든. 그런가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을 조금 무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제 얼굴에 침 뱉는 줄 알지만 얘기해 본 거예요. 그래, 결혼 선배인 나한테 털어놔. 우리 소라씨 결혼해서 힘들겠지만 그냥 남자들은 애라고 생각해. 어쩌다 정말 혼자 회의감이 들어 주변 지인에게 털어놓을 때도 남자들은 다 똑같으니 그냥 참아라 하는 정도의 의견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이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건가 싶은 마음으로 하루하루 다독이고 인내하며 살았네요. 힘들었지만 출근은 8시, 퇴근 9시. 그래도 집안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 했어요. 소라야, 너 회사 그만두는 건 생각이 없지? 갑자기? 우리 결혼하고도 변하지 않기로 했잖아. 아직은 더 해야지. 그냥 요즘 나 일이 많아서 해본 말이야. 나중에 애기 나오면 누가 키워? 네가 육아는 전적으로 맡아줘야지. 회사 계속 다니면 그렇게 못하잖아. 아직 우리 애도 없잖아. 애 갖자고 얘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순간 당황스럽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보자. 하지만 남편은 뭐에 홀렸는지 그 뒤로 입만 열면 애타령을 하더라고요. 퇴근해서 들어오면 늘 오늘도 야근했어? 언제까지 일만 할 거야? 요즘 애 가지려면 건강 챙겨야 하는 거 알지? 나 바쁜 시즌인 거 자기도 알잖아. 이렇게 대답을 할 때면 시어머니까지 장문의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소라야, 여자 몸은 시계가 있어. 일도 좋지만 아기 가질 생각을 해야지. 며느리가 너무 사회생활 오래 하면 남편도 외롭고. 아, 그리고 우리 아들 밥은 잘 챙겨주고 있니? 난 공직생활 그토록 오래 해도 우리 애들 밥 한 번은 굶긴 적 없어. 이 메시지를 보는데 숨이 막혔네요.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뼈빠지게 회사 다니면서 일하는데 이런 시대에 눈치를 봐야 한다뇨. 하지만 이걸 남편에게 보여주니 남편은 더 기가 찬 소리를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너 진짜 예민하다. 엄마가 그냥 조언한 거잖아. 조언? 너 몸 망가지면 애기 갖기 힘드니까. 그리고 엄마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이니 당연히 내가 잘 챙겨 먹는지 궁금하지. 그럼 나는? 내 걱정은 안 해? 뭘 거기까지 나가. 그때 깨달았네요. 이 사람은 나랑 살고 있지만 나랑 같은 편은 아니구나 말이에요. 항상 보면 그래. 결혼 전에 자기가 나한테 뭐 특별히 소름 돋게 잘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 자기 믿고 결혼했어. 근데 도대체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것 같아.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그렇게 냉전만 흐르고 있던 어느 날 제가 프로젝트 마무리를 하고 퇴근이 좀 늦어졌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소라는 그냥 애 낳고 쉬는 게 나아. 이래서 얼마나 벌겠니? 어차피 친정집에서 뭐 도와줄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참에 들어앉아서 너 내조나 하라 그래. 지가 뭐라도 해야지. 뭐 얼마 번다고 그렇게 밖으로 도냐? 솔직히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이가 많잖아. 아, 몰라. 나도 좀 그래. 이렇게 예민한 애인지 몰랐다니까. 그게 나이 먹어서 그런 거야.
아, 우리 아들 진짜 안타깝다. 뭐 믿을 만한 처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근사근한 와이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엄마 말 들으라니까. 결혼해도 같이 산다는 느낌도 없어. 좀 바빠야 말이지. 그냥 직장 동료 느낌이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쭉 떨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내 남편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 환경 좀 잘 보라고 했잖아. 걔가 버는 돈으로 우리 도와주기는 글렀고 그냥 애라도 낳아서 뭐 정부에서 지원받는 그런 돈이라도 챙겨야 조금 숨통이 트이겠다. 육아휴직도 쓰면 어차피 급여가 다 아니지만 나올 거고 따로 정부 지원금도 나온대. 아, 그래? 안 그래도 엄마한테 정부 지원금 얘기 듣고 임신 얘기해봤는데 뭐 얼마나 대단한 회사를 다닌다고 아직 생각을 해보겠대. 내가 천천히 얘기해서 임신하도록 할게. 그러니까 엄마는 걱정 마. 걔 너 좀 그런 말도 안 듣는다니? 집도 못 살아서 우리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뭐 우리 말을 들어가지고 도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참나. 됐다. 지도 나이가 있는데 별 수 있어? 딩크족만 아니면 임신하겠지.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아. 엄마가 너만 믿고 있어. 알지? 하필 시골 사는 거지들을. 얼마나 쩌렁쩌렁 통화를 하는지 제가 울면서 엿듣고 있어도 모르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돈 타령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어서 당황스러웠지만 그때는 이 모든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냥 남편에게 너무 큰 서운함이 있었죠. 그렇게 다음날 아침이 되었고 남편에게 물었네요. 오빠, 나 어젯밤에 어머님이랑 통화한 거 들었어. 아, 그냥 별 얘기 아니야. 내가 오빠한테 직장 동료야? 그냥 하는 말이지. 요즘 뭐 얼굴 보기도 힘드니까. 나 바쁜 와중에 오빠 밥 차리고 청소하고 시댁 눈치 보고 할 거 다 했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오빠가 굶었어? 아, 미안.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요. 남편은 진심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모면하고 싶어 뱉는 소리였거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시댁에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대뜸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소라, 너 고향이 논산이라고 했지? 네, 논산이요. 거기 여자들이 억척스럽다고 하더라.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너 어디 가서 당하고 살진 않겠어? 네? 무슨 뜻이세요? 아니, 내가 우리 며느리 나이가 있는데 애 가질 생각도 안 하고 나랑 지 남편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얘기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고향 어디냐고부터 시작해서 물어보잖아. 논산 여자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억척을 떨어댄대. 어머님, 저 어디 가서 말 안 듣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틀린 말을 할 때면 고개를 못 숙이는 것뿐이죠. 제 말이 끝나자 시누이가 끼어들었어요. 그럼 엄마 말이 뭐 틀렸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논산 여자 써잡아서 그리 말씀하시길래 대답해드린 거예요.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화가 나셨는지 또다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희 엄마 이번에 니네 신혼집에 반찬 보내셨니? 네, 도라지 무침 좀 해서 보내셨어요. 아니, 그런 거 누가 먹니? 우리 아들도 싫어해.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잠깐 갔다가 냉장고 열어보니까 정리도 하나 안 돼 있더라. 그게 다 네 친정 때문이야. 왜 이렇게 과한지. 뭘 보내고 맨날 챙기고. 우리는 그런 문화 없어. 시골 사람들이라 그런가? 특유의 정 타락하면서 바리바리 보내는 거 진짜 불편하다.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저희 부모님은 그저 딸 시집 보낸 마음에 잘 지내라 그 마음 하나로 보내시는 건데 그걸 촌스러운 문화라고 하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뭐? 너 지금 따지는 거야? 아니, 맞잖아. 니네 그거 먹지도 않는데 맨날 니네 엄마가 보낸답시고 냉장고에 쌓아두는 거 내가 좀 얘기하면 안 되니? 어머님, 그거 다 제가 먹어요. 어머님 아들이 싫어한다고 치워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이 김장에 보쌈 담가서 보낼 땐 아무 말씀 없으면서
매일 저희 친정에서 뭐 하나 보낼 때마다 촌스럽다, 안 먹는다. 이런 말부터 해야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난 그냥 말한 건데 내가 하면 예민이고 어머님이 나한테 하는 말은 당연한 거야? 어머님이야말로 예민하시잖아, 매번. 됐다, 그만해.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입을 놀리겠니? 그냥 냉장고가 하도 미어 터지길래 한마디 했더니만 그걸 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드센지 나도 모르겠다.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 그렇게 믿고 나대는지 참나. 언니, 꼭 좋은 식사 자리에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야겠어요? 언니, 그것도 자격지심이야. 시골 출신 자격지심. 그렇게 저녁 식사 자리는 안 좋게 끝이 났고 남편은 돌아오는 내내 입이 대빨 나와서는 뭐라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예의를 차리지 않는 건 시댁 식구들인데 오히려 저에게 되려 예의가 없다는 둥 그런 말을 내뱉는 남편이었죠. 그때는 몸도 마음도 지칠 때라 정말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다가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남편을 보며 좌절을 했네요. 이게 다 장모님이 나서서 그래. 시집간 딸 뭐 그리 걱정된다고 바리바리. 솔직히 우리 엄마가 좋게 보겠냐? 그럼 너희 엄마는 매일 논산 출신 들먹이면서 꼭 뵐 때마다 한마디씩 하시고 나는 그럼 다 참아야 하니? 그건 우리 엄마 성격이고 네가 이해만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내가 니네 집 눈치 보려고 결혼했는 줄 알아? 그리고 당신은 왜 한 번도 내 편을 서주지 않는 거야? 왜 결혼했니? 그게 결혼이지. 누구 하나는 맞춰야 하는 게. 결혼 여자가 좀 맞춰주면 좋잖아. 그럼 너는 하나라도 맞춘 적 있어? 너 진짜 왜 이렇게 날카롭냐? 결혼하고 완전 딴 사람이야. 엄청 변했다고. 아니, 안 변했어. 내가 변한 게 아니라 네가 원래 이런 사람인 걸 내가 이제야 알게 돼서 그래. 그렇게 말을 하고 전 방에 들어가 버렸네요. 하지만 남편은 따라 들어오기는커녕 소파를 발로 한 대 걷어차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은 잠잠했어요. 하지만 가족으로 엮인 이상 시댁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었고 시어머니가 집에 들르신 날이었죠. 수천 번을 이혼을 해야겠다 생각했지만 남한테는 쉽게 얘기하면서 제 이혼은 왜 이리 어려운지 또 이혼을 하려면 뭐부터 해야 하는지 고민만 할 뿐이었어요. 그렇게 시간만 보내게 되었고 이건 아니라고는 저도 알고 있었네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역시나 집에 오시자마자 한 말씀 하셨어요. 아니, 집에 들어오자마자 된장 냄새가 진동을 하네. 이것도 니네 엄마 편이? 아, 내 이이가 된장찌개 먹고 싶다고 해서요. 또 나름 끓이면 제일 잘 먹어요. 너희 엄마가 직접 담갔니? 네, 엄마가 직접 하신 거예요. 사도는 가만 보면 정은 참 많으신데 냄새는 진짜 정이 안 가. 요즘은 깔끔하게들 먹던데 아직도 이렇게 꾸리꾸리한걸? 이제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사람이 어디까지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싶으면서요. 하지만 그 다음 말이 정말 화가 났네요. 소란에 가만 보면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아. 요즘은 서로 조심해서 사는 건데 너희 친정에서 너무 나서면 좀 그래. 어머님, 도대체 저희 집이 뭘 그렇게 나섰다고 그러세요? 저희 엄마 한 번도 나서신 적 없어요. 그냥 딸 잘 살라고 바쁘니까 아들 같은 사위 밥 한 끼라도 챙겨보겠다고 된장이며 반찬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저렇게 하지 차려놓으면 맨날 한 상 뚝딱 비우는 건 저 사람이고요. 그걸 나선다고 표현하시니까 참 마음이 그러네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당황하셨어요. 아니, 그게 그런 뜻은 아니고 요즘은 서로 선을 지키는 게 좋다 이거지. 그 선이라는 게 뭔데요? 저희 엄마가 반찬 하나 보낼 때마다 눈치 보고 된장 담글 때 냄새 난다고 핀잔 듣고 그러면서 다 참으라는 거세요? 아니,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니? 어머님이 여태까지 계속 저한테 논산 출신 된장 보내는 집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자
남편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야, 너 말투가 왜 그래? 지난번도 그러더니. 왜? 내가 틀린 말 했어? 아니, 어른 앞에서 그게 무슨 태도냐고. 그럼 어머님이 내 친정 비하하는 건 괜찮고 내가 반박하면 태도가 문제야? 결국엔 니네 가족이 갑이고 우리 가족은 조용히 구석에 있으라는 거니?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을 만류하면서 한마디 또 던지셨어요. 소라야, 그래도 그렇게 목소리 높이는 건 진짜 예의가 아니다. 보고 배운 게 참, 뭐랄까, 정말 없어 보인다. 어머님, 예의요? 그럼 제 친정 맨날 들먹이면서 냄새 운운한 건 뭐예요? 그건 고상한 예의인가요? 모든 말을 쏟아내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분노하였지만 전 그날 이후로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전 단단히 미운 털에 박혔고 이제는 아이 문제로 또다시 저를 옥죄기 시작하더라고요. 음식은 그렇다 치고 뭐 너 병원이나 가봐라. 결혼한 지가 언젠데 애가 안 들어서. 아직 해야 할 일도 많고 아이 문제는 저랑 이의가 잘 상의해 볼게요. 아니, 무슨 상의? 애 문제가 니들만의 문제야? 당연히 애는 낳아야지. 그리고 너 애 낳으면 니네 엄마는 어떻게 해주신다니? 뭐 땅 한마지기라도 팔아서 손주한테 뭐라도 해주실 수 있대? 네? 그게 또 무슨 소리세요? 아니, 걱정이 돼서 그래. 솔직히 내 주변 사람들 중에 우리 아들이 장가 제일 못 갔어. 내가 그래도 네가 며느리니까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뭐 봐줄 게 있어야지. 그래도 나름 우리 아들은 공기업 다니고 어디 가서 인물이 빠지니? 근데 넌 뭐야? 뭐 탄탄한 회사를 다닌다곤 하지만 여자가 뭐 얼마나 올라간다고 그래? 솔직히 요즘 세상에는 든든한 백이 있어야 하는 거야. 니네 엄마 아빠 시골 사람들이라고 세상 물정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가지면 뭐라도 팔아서 내놔야 한다는 그 말이야. 요즘 서울에서 애 키우기가 얼마나 힘든데. 애초에 어머님은 저희 집이 마음에 안 드신 거였어요. 그쵸? 그래서 매번 촌스럽다 어쩐다 하면서 깔아뭉개시고 결론은 다 돈이었네요. 그냥 이제 솔직해지자는 거야. 너도 우리 아들이 너에 비해서 너무 잘난 거는 알잖아? 도대체 어디 가요? 어머님, 저 이보다 많이 벌어요. 그리고 여자지만 승진도 빨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서 좀 저도 그렇지만 결혼할 때 저 절대 이한테 꿀린다고 생각한 적 없네요. 착각도 자유시겠지만요. 너 말이면 단 줄 알아? 어머님 그렇게 임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돈 때문이잖아요. 어렵지 않으시다면서 저 육아휴직 급여에 정부 지원금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걸로 애를 낳나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저를 째려보셨고 저를 탐탁치 않아 했던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게 시댁과 남편 간의 사이에서 점차 정이 떨어져 갈 찰나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소라야, 우리 동네 있잖아. 그쪽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더라. 동사무소에서 공문도 오고 주민들 모임도 하고 집값이 갑자기 막 올라간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죠. 그 집, 제가 자란 친정집이지만 10년 넘게 땅값도 안 오르고 부동산 사람들조차 그냥 묻어두는 땅이라고만 했던 곳이었거든요. 엄마, 진짜야? 근데 그거 예전에도 말 나왔었잖아. 진짜라니까. 이번에 구청이 직접 설명해 연대. 지금 동네 사람들이 다 난리야. 통화를 마치고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는데 남편이 휴대폰을 들고 뭔가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툭 던졌어요. 장모님네 그쪽 재개발 들어간다며? 어떻게 알았어? 내 친구가 공무원이잖아. 그쪽 건 설계 맡은 데가 우리 회사 협력사야. 와, 진짜야? 보상금이 억 단위로 나온다는데? 그때부터 남편 표정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희 엄마 반찬 냄새 운운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엔 고개까지 갸웃거리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소라야,
그 집 명의 누구 거야?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아, 그럼 어차피 상속될 거니까 비슷한 거네. 결혼한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너한테 옮겨두면 좋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어서 제가 말을 잃었네요. 왜? 아니, 혹시 그냥 모르잖아. 만약 네 이름으로 잠깐 옮겨두면 그걸 담보로 대출도 받고 우리 엄마 빚도 해결할 수 있고 그 돈으로 엄마 빚 갚아주면 점수 따고 좋잖아? 어머님 빚이 있어? 아, 뭐 어차피 알게 될 사실이니까 말할게. 엄마가 한 10년 전쯤 지인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를 했다가 일이 틀어졌어. 근데 그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라 집은 당연히 날렸지.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엄마가 잘해보자고 했던 건데 어떻게 동네방네 떠벌리냐? 엄마 체면도 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조금씩 갚아주려고 했는데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네가 조금 도와주면 엄마가 널 다시 보지 않겠어? 너 지금 당장 아이 생각도 없다며. 머리에 뭐가 든 건지 생각이 있긴 한 사람인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집 돈도 냈던 거야? 어머님 진짜 웃긴다. 그런 큰 빚을 져놓고 뭐가 그렇게 잘난 게 있으시다고 우리 친정을 무시하셨대? 무시한 게 아니라 금전적으로 아예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조금 답답하셨겠지. 근데 이제는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네가 엄마한테 점수 딸 기회 아니겠어? 어떻게 보면 네가 빚 갚아주며 엄마가 널 떠받들고 살 기회인 거지. 지금 그 말 진심이야? 뭐 어때서? 소라야, 우리 엄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잠도 못 자. 사기당한 돈 돌려받지도 못했고. 근데 니네 집 그렇게 큰 돈 생기면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도와줄 수 있잖아. 가족인데. 그 말을 듣는데 그동안 쌓여있던 게 확 무너지더라고요. 오빠, 어머님은 우리 엄마가 된장 보내면 불쾌하다고 하신 분이야. 반찬 냄새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그리고 논산 땅 얘기까지 하시면서 무시 안 했어? 그러면서 우리 집 보고 눈치 좀 보라고 했지. 근데 이제 와서 우리 논산 땅으로 어머님 빚을 갚자고? 아, 그거야. 그땐 몰랐으니까 그러지. 뭘 몰랐는데. 그때는 재개발 얘기가 없었잖아. 재개발 안 하면 그렇게 무시해도 돼? 제 말에 입을 꾹 다무는 남편이었고 이 사실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한 통 오더라고요. 소라야, 우리 아들이 조금 철없게 말했을 수 있는데 기분 나빴니? 그냥 가족이니까 그러려니 해. 아, 맞다. 너희 친정 땅 보상 그렇게 많이 나온다며? 내가 어쩐지 네 관상이 나중에 돈 좀 만질 관상이라 생각했어. 이제야 내가 며느리 덕 좀 보려나 보다. 사실 그동안에는 내가 빚이 좀 있어서 나도 모르게 예민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우리가 드디어 다른 고부들처럼 잘 지낼 수 있는 기회 아니겠어? 여러모로 나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다 풀고 지내자. 앞으로 계속 볼 사이인데 안 그래? 그리고 네가 내 빚만 해결해주면 너 아이 낳고 회사 일 할 수 있도록 내가 애도 다 키워줄 거야.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네 친정 부모님들한테 잘 얘기해서 그렇게 하자. 응? 머리에 뭐가 들은 건지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어머니였어요. 돈이 생긴다고 하니 이렇게 돌변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가만 볼 수 없겠더라고요. 전 남편을 앉혀놓고 이야기했네요. 현실적으로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할 생각도 없지만 주신데도 나 그 빚 갚을 수 없어. 내가 지은 빚도 아니고 내가 왜?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셨어? 너 진짜 너무하다. 가족이면 가족이지 네 빚 내 빚 해야 해? 내 엄마가 네 엄마나 다름없잖아. 이제 와서 가족? 참나. 남편은 제 말 한마디에 툭 던지더라고요. 니네 집 돈 생기니까 이렇게 배짱 튕기는 거야? 무슨 말이야. 돈 생기기 전에는 너 이러지 않았어. 지금 네 얼굴 보니까 딱 할 말이 떠오른다. 우리 이혼하자. 이 결혼은 나 혼자만 했던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이혼하면 니네 엄마한테 점수 따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
나한테 개이득이지. 전 그대로 남편 인생 통째로 폐기 처분해버렸네요. 무슨 소리야? 이혼을 하자고? 오늘 중으로 이혼 서류 받아와 변호사 통해서 내용 정리 다 끝났어. 잠깐만, 너무 급하잖아. 그리고 빚 갚아달라고 했다고 이혼을 하자고 해? 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이번 일로 그런 것 같아? 당신들은 우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아. 우리를 얼마나 무시하면 재개발 소식 들어가자마자 빚을 갚아달라는 둥, 당신 엄마가 나를 좋게 본다는 둥. 근데 웃긴 게 내가 왜 당신 엄마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애를 써야 하지? 생각을 잘못하고 있어. 난 생각 변할 일 없으니까 오빠도 변호사 구해. 너 진짜 이혼하려고 그래? 아, 그래 뭐 네가 원한다면 나랑 엄마랑 그동안 너 섭섭하게 한 거 사과할게. 앞으로 그리고 너 섭섭하게 안 할게. 그러면 됐지? 지금 문제는 사과가 아니라 당신들 때문이야. 당신도 당신 엄마도. 우리 집이 재개발 소식 뜨니까 어떻게든 인생들을 얹혀서 가려고 했나 본데 그 기회 없을 거야. 그리고 그날 오후 시어머니도 불이 나게 달려오시더라고요. 소라야, 그동안은 내가 말을 좀 잘못했어. 우리가 니네 친정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속정으로 얘기한 건데 오해했니? 오해 안 했어요. 정확히 알아들었어요. 어머님, 냄새난다. 친정이 너무 나선다. 그런 말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래도 이혼은 너무 심하지. 결혼 쉽게 한 거 아니잖아. 나도 솔직히 며느리로 정 많이 줬고 이제 와서 이러는 거 섭섭해? 어머님, 그 정 저희 친정 땅 재개발 된다고 하니까 생긴 정 아니에요? 어머님은 말이 없으셨어요. 아니, 정확히 표현하자면 뭐라고 해야 할지 머리를 굴리시는 것 같았죠. 그냥 인정하세요. 저도 다 알아요. 그 전까지 냄새난다 어쩐다 하시던 분이 친정 땅 보상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태세 전환하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저를 말리는 시어머니를 거부하였고 그 뒤로 남편은 수십 번 전화를 걸어왔어요. 그렇게 딱 한 번 커피숍에서 만나게 되었네요. 남편 혼자 어떻게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까지 대동해서 왔는데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런 찌질한 남자였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 싶었어요. 늘 당당했던 시누이마저 저에게 불쌍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소라야, 내가 다 잘못했어. 그래, 너 섭섭한 거 알아.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알겠더라. 엄마도 나도 우리가 철이 없었어. 근데 이혼하겠다고 하면 나 진짜 어떡하라고. 뭘 어째. 어차피 당신도 나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없었던 거지. 사랑하니까 이렇게 붙잡는 거야. 넌 지금도 내가 이혼하자고 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너한테 혹시라도 떨어질 콩고물을 너한테 안 줄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떡하니? 진짜 줄 생각이 없는데. 당신 엄마 빚은 당신이 갚아. 얘 며느라, 내가 너한테 진짜 할 말 없는 사람인 거 알아. 그치만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얘가 나 때문에 다 잃게 생겼어.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정신 차리나 보다. 너같이 착한 애한테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말이야. 언니, 진짜 미안해요. 언니를 무시할 의도는 아니었는데 기분 나빴다면 이렇게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한 번만 우리 오빠 봐주면 안 될까요? 그래도 부부로서 살아온 정도 있고 결혼을 생각할 정도였으면 서로 끔찍히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아가씨 참 웃기네요. 어머님을 그렇게 감싸고 저한테 뭐라고 하더니 이제 오빠랑 이혼해서 어머님 아가씨랑 딱 오빠 차지되니까 지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같은 여자로서 그러지 맙시다. 나이도 어려서 천진분간을 이리 못할 수가. 언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에는 우리 집에 대해 기강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언니가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우리가 잘못했어. 이렇게 엄마랑 나까지 와서 사과하는데 모른 척 할 거예요? 우리 다신 안 그럴 테니까 한 번만 봐줘요. 소라야, 우리가 그동안 같이 한 시간들이 있잖아. 난 그 시간이 낭비였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낭비에서 이제 졸업하려는 거야. 이혼 서류는 오늘 도착할 거니까 당신도 사인해. 그게 당신 인생에서 가장 똑똑한 선택일 거야. 안 그러면 법정에서 볼 거야. 소라야, 제발. 제발이란다. 그래, 제발. 임신해서 육아휴직 비용이랑 정부 지원금까지 생각하면서 아기 타령했던 걸 생각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으로 당신 엄마 빚 갚아주려고 했던 거 다 알겠으니까 참 효자다 정말. 어머님이 눈물 나겠어. 애초에 왜 나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 사단을 내니? 조금 더 똑똑했다면 애초에 당신 엄마 빚 갚아주는 여자를 만나지 그랬어. 하긴 그 정도의 능력이 자기는 없지. 됐어. 이제 난 더 이상 돌아가지 않으니까 당신도 마음 정리해. 그렇게 저희는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어요. 애초에 이혼을 하면 내 인생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이혼을 실천하려고 보니 정말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보수적인 사회에서 제가 회사를 다니기란 여자들 사이에 계속되는 입방아가 있었고 결국 저는 퇴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네요. 거봐, 회사까지 그만두고 이게 네가 원하던 삶이야? 나랑 그냥 계속 살면 회사도 다닐 수 있고 이제 우리 엄마랑 내가 당신을 떠받들 건데 왜 그래? 물론 회사 그만두기 아까웠는데 그렇게 입방아에 오르는 일은 내가 더 아까워. 그리고 이런 거 알아서 그동안 이혼을 망설였는데 오히려 너무 홀가분해. 다들 참고 사는 결혼인데 내가 이혼하니까 부러워서 그런가 봐. 안 그래? 진짜 미안해 소라야. 한 번만 봐줘. 엄마도 지금 이혼 막자고 계속 그런다니까? 남편은 연애 때도 그랬듯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죠. 연애 때는 종종 이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결혼해서는 뭐가 그리 당당한지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보여준 적 없었기에 참 어이없다는 말이 절로 나왔네요. 그렇게 이혼을 준비하면서 별거를 하는데 남편은 또다시 연락을 취해왔어요. 이미 남편과 시어머니는 차단해 놓은 상태라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렇게 전화를 받는데 남편이었네요. 소라야, 나야. 무슨 일이야? 내가 너한테 연락할 자격도 없다는 거 다 알아. 근데 엄마가 파산했어. 뭐? 대출 갚으려고 내 이름으로 보증 넣고 이자 맞추려고 알바까지 했는데 결국 안 됐어. 집도 넘어가고 지금은 전셋방도 못 구해서 이모네 계셔. 그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네요. 왜냐면 안타깝기는커녕 어쩌라고 라는 마음이었거든요. 너랑 나랑 같이 멀어서 생활했던 거를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 못했어. 너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느껴지네. 진짜 미안해. 그 미안하다는 말 진심이라고 생각할게. 우리 진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안 될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고 또 결혼해서 네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평생 그냥 후회하면서 살아. 나는 미련 없어. 너라도 옆에 있으면 이런 시련 이겨내는 거 가뿐할 것 같아서 그래. 그게 아니라 이제 네 엄마 파산하고 제대로 된 일도 못하게 생겼는데 네가 이제야 정신을 차린 거지. 나 아니면 너 같은 사람 누가 만나주겠냐? 상식적으로 시댁은 가압류의 파산에 네가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미쳤다고 너랑 재혼을 해? 너도 이제 천지분간을 구분하는 거지. 됐고, 내가 그동안 미쳤었어. 사랑에 눈이 돌면 앞도 안 보인다는데 내가 딱 그 짝이었어. 네가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는데 나는 왜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했을까? 그래도 후회는 안 해. 네 덕분에 안목도 생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지 다 정해놨거든.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이제 개척하고 살아. 네 엄마 그렇게 끔찍이 아끼니까 당연히 불평 없이 모시겠지만 말이야. 이제 끊자. 더 이상 할 말 없어. 마지막 통화를 하고 제 인생의 가장 잘한 선택이 이혼이라는 결정 같았어요. 저희는 그렇게 이혼을 했어요. 이혼 확정 서류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진짜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이제는 진짜 끝났구나 싶은 게
다시 시작해야지 라는 마음이 앞섰어요. 그리고 이미 회사에는 퇴사를 통보해 놓은 상태라 남은 연차를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게 되었고, 퇴직금이랑 모아둔 돈, 그리고 몇 년 동안 짬짬이 해오던 블로그 수익으로 저는 미용 학원을 등록했고 네일아트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한 번쯤 누구나 꿈꿨을 내 사업을 늦기 전에 실행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이혼 후 회사의 친한 후배를 만나게 되었는데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진짜 얼굴 폈어요. 언니한테 이혼하지 말라고 한 회사 선배도 이혼했잖아. 우리 보고는 다 참고 살라고 하면서 언니의 이혼이 자기한테 충격이었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어요. 그래, 인생 별거 있나?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재개발로 인한 보상을 많이 받게 되어 제가 사는 곳 옆으로 이사를 오셨고 남은 노년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과 같이 가까이 살게 되니 어릴 때 기억도 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금은 작은 네일 아트숍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덧 직원들도 3명이나 구인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엄마는 너 이제라도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니까 보기가 좋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하고 나서는 얼굴도 너무 까칠하지 안 됐었잖아. 엄마가 도와줄 길은 없어 늘 답답만 했었는데 이렇게 네가 네 삶을 개척하니까 엄마는 자랑스럽다. 도와준 거 없지만 알아서 이렇게 혼자 잘 사는 우리 딸 늘 응원해.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그냥 옆에서 건강히 계시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도움이야. 알지? 앞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엄마 아빠 꼭 호강시켜 줄게요. 답답했던 인생을 탈출하고 나니 행복한 인생만 남는 것 같아요. 제 삶의 만족도는 지금이 최고예요. 여러분들도 짧은 인생 후회 없이 보내시길 바라면서 글을 마쳐볼게요. 감사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